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4- 인공지능 마케팅, AI 마케팅 리뷰 4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5네요. 4가 아니라 5인데 잘못 적겠네요. 이 앞전 시간에 4를 했죠. 자, 그래서 품질을 평가하자는 내용인데요. 가치 경로를 설계하고 기능과 가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품질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품질 평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혁신 모델은 평가가 중요하다 하는 내용인데요. 비즈니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려면 AI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 모델에 대한 평가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 모델의 품질은 알고리즘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그리고 데이터 품질은 정확한가 하는 것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품질을 관리하지 않으면 엉뚱한 내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품질 평가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평가 지표를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가 지표 키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평가 지표를 먼저 정해놓고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품질 평가 방법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의 종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품질 평가를 위해서는 테스트 데이터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는 아무 데이터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가 환경이 실천과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테스트 데이터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하고 똑같은 테스트 데이터 크기를 사용하면 좋겠죠. 아니면 거기에 가까운 만큼이 데이터를 충분히 큰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학습에 소요되는 데이터 30% 되지 않는 양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테스트이기 때문에 다를 안 해야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실전 내용과 거의 가깝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품질 평가 종류인데 대부분 상용화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솔루션은 사용자 및 투자자가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이 대다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프로프 오브 컨셉이라고 하고 POC라는 단어가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념 증명이 POC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별도로 주로 많이 쓰이는 약자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OC는 뭔가 개념 증명이다 하는 내용인데, 개념 증명을 이걸 할 수 있어야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 회사에 최적화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증명은 수시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걸 도입할 때. 그래서 POC라는 단어를 Proof of Concept이라는 내용 약자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혁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인공지술이 적용된 신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사전 검증 방법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작동하는 것을 알아야 도입해 들어올 수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소개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현업에 적용할 때 POC를 사용한다. 개념 증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공지능 개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 자사의 혁신 솔루션을 시연해 볼 때 POC를 쓴다. 개념 증명을 하는 것을 거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치마킹 테스트인데요. POC가 검증된 적 없는 신기술을 테스트하는 것이라면 벤치마킹 테스트가 BMT로 앞으로 약자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BMT는 이미 검증된 솔루션을 도입할 때 사용하는 테스트 방식이다. 검증된 솔루션을 도입한 것이야, BMT는. 그런데 POC는 검증된 적이 없는 신기술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POC와 BMT는 다르다. POC는 검증된 적 없는 신기술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BMT는 이미 검증된 솔루션을 도입할 때 테스트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업체에서 정확성이 중요한지, 처리 속도가 중요한지, 데이터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 필요한 성능의 기준을 정해서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럿 테스트인데요. 파일럿 테스트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검증 테스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테스트를 이야기한다 하면 되겠고요. 품질 평가 항목 10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측정할 품질 지표를 명확히 선정해야 된다는 것인데, 암 검진 시스템에서 정확성이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암 검진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더욱 정확성이 더 중요하겠죠. 자동 커피 머신의 경우 같은 경우는 시간당 생산성이 평가 지표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이 내용이 나와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 항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지금 평가 항목 지표를 나열해 놨습니다. 정확성, 생산성, 효율성, 완결성, 시의성, 규모, 호환성, 편향성, 투명성, 안전성인데요. 이 지표는 지금 인공지능 말고도 여러분들이 다른데 사용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은 솔루션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가, 암 진단율이 얼마나 정확한가. 예를 들자면 생산성은 커피 머신이 단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생산성. 효율성은 동일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은 자원을 소모할 수 있는가. 적은 자원을 소모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내면 효율이 있다.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완결성인데요.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했는가, 모든 가용 데이터를 활용했는가, 이렇게 완결성을 보는 것입니다. 시의성은 시의 적절한가, 이 내용하고 중요합니다. 시의성. 필요할 때 필요한 지점에서 즉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시의 적절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시의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규모인데요. 데이터와 사용자 규모가 증가할수록 솔루션의 기능은 향상되는가. 데이터가 증가하고 사용자 규모가 증가한데도 향상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호환성은 있는가. 다른 데이터 및 서비스와 호환이 폭넓게 됐을 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편향성은 있지 않는가. 데이터 알고리즘이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성이 존재한가 안 한가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밸런스 맞는 결과물을 낼 수 없겠죠. 투명성이 있는가. 결과 도출 과정에 인산트에 대한 근거가 설명 가능한가. 근거 있는 설명이 가능할 수 있어야겠죠. 뜬구름 잡는 내용이면 안 되겠죠. 안전성, 시스템을 통해서 손실 본 위험은 없는가. 그래서 이 지금 평가 항목 10가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인공지능 혁신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이런 지표는 필요한 것을 빼다 쓸 수 있는 아주 요약된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 내용을 거의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확성, 민감성, 특이성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엔트로피 내용을 사례를 들었습니다. 명품을 실시간으로 판별해주는 인공지능 스캐너인데요. 요건 가방, 신발 등 명품 제품의 표면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300만 종류의 사진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분석해서 진품 여부를 판별해 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품
지갑, 벨트, 핸드백, 가방, 신발 등 요걸 찾아내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려면 품질 관리 체계를 잘 갖춰야 된다. 그래서 평가 지표 10가지를 설정해 줬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테스트를 하는데 개념 증명, POC가 있고 벤치마킹 테스트, BMT가 있고 파일럿 테스트가 있다. 그래서 평가 내용 3가지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속도를 내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치 경로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범위로 여러분이 보니까 좀 더 이해하겠죠. 그 가치 경로는 어떻게 가는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인공지능 기술로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경험 혁신으로 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용자 경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고, 여기에서도 지금 다시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용자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 내용 부분이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윌리엄 밀러 명예교수는 그랬습니다. 주로 하이테크 기업이 저지르는 실수는 뭐냐면 기술에 대한 사랑이다. 기술에 너무 맹신한다는 거죠. 기술에 맹신만 해서는 안 된다. 기술이 좋아야 되지만 사용자의 가치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좋으면 전문가에는 호평을 받지만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경험을 했을 때 기분 좋은 내용이어야 된다. 그래서 혁신 모델, 인공지능 혁신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치는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험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가치가 선순환적으로 연결되는 가치 경로를 만든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혁신 가치 경로는 기능적 가치, 기술적 가치, 경험적 가치 이 3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혁신의 가치 경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가치는 사용자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제품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현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때 적절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마련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혁신 모델의 기술적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려면 월등한 성능을 지닌 알고리즘이나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야만 기술적 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 가치인데요. 정확한 어떤 인식, 그리고 예측 기능, 최적화 기능, 소통화 기능, 창작 기능 이런 것들이 기능적 가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험적 가치인데요. 강조를 했죠. 기능적 가치가 사용자 경험 속에서 느끼는 특별한 가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채 인식 기술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사용자를 식별하며 보완해도 강점이 기능적 가치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에 홍채 인식 기술이 있었죠. 그런데 생체 정보가 일그는 것에서 거부감이라든가 그 홍채 인식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해킹 도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갑자기 눈 뜨고 있는 내용 그런 것을 도용당하거나 해킹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장단점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 때 사용자가 선호하지 않았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문응 인식, 홍채 인식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부분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홍채 인식과 지문 인식을 동시에 쓰기도 하고 다른 인식
얼굴 인식 뭐 이것도 쓰고 있는데, 얼굴 인식은 잠자고 있을 때 찍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또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소비자가 경험을 했을 때 경험 속에서 삶의 특별한 만족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을 때 경험적 가치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는 경험적 가치까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험적 가치, 이 세 가지로 가치 경로는 발전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약합니다. 다시 한번. 가치 경로는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험적 가치로 발전하는데, 최종 목표는 뭐라고요? 경험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치 경로에 대해서는 강의가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들 내용이 있는데, 결론은 목표가 경험적 가치라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험 가치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경험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개발자는 기술적 가치에 머무르는데 탁월한 기능적 가치와 함께 마지막 목표는 경험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요약했습니다. 오늘 지금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 가치의 구체화인데요. 지금 기술적 가치, 그 다음에 기능적 가치, 사용자 경험적 가치 순서로 정리를 했는데, 가치 경로 설계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기능적 가치를 어떻게 구체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에서 기능으로 발전하려면 지금 몇 번 강조됩니다. 기술적 가치, 그 다음 기능적 가치, 경험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이 기능적 가치는 사용자가 인공지능이 적용된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월등한 기능을 실감할 때 생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측 정확성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장점이지만 어떤 형태의 기능으로 구현되냐에 따라서 기능적 가치는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가치 창출 조건에 기술적 이점이 분명해야 된다. 또한 사용할 용도가 분명해야 된다. 또 최적화된 형태로 구현돼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가치 창출 조건,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확성의 가치인데요. 정확한 인식은 AI 기술이 가진 강력한 이점이다. 그렇죠. 사람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AI는 잘 구분한다는 것이죠. 어떤 용도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적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딥만드의 녹내장 진단기기 내용을 지금 인공지능이 녹내장을 알아맞혀버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정확성의 가치인데요. 여기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왜 아이가 우는지 울음을 식별하는 겁니다. 그 초보 엄마한테는, 아주 초보 부모에게는 유용한 기능이 되겠죠. 왜 애가 우는지 이 내용을 모르니까 초보 엄마들 되게 답답했는데, 이걸 알아내는 아이 울음을 식별하는 그런 기능, 이것이 정확성이 높을수록 가치가 엄청 크다고 보겠죠. 초보 엄마들은 이 프로그램을 무조건 쓰게 돼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이 알파고를 개발했던 이 딥마인드가 뭘 하냐면, 인간의 눈을 보면서 인간의 망막을 선택을 이렇게 스캔을 한 뒤에 영상을 판독해서 녹내장인가 황반 변성이라든가 이런 암과 질환 50여 종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확도가 94%에 가깝다는 거죠. 전문 의사보다 더 높다 하는 것이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정확성의 가치, 이런 것들이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한 인공지능 기능들, 그래서 앞으로는
안과 질환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행복감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처리 속도가 중요하는데 여기서 지금 신약 물질 개발하는데 보통 신약 개발하면 1, 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켜 버리는지 짧은 시간에 이 내용들 수만 가지 내용을 천문학적인 숫자를 인공지능이 정리해주는 처리 속도가 아주 빠른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빠른 처리 속도의 가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창업기업 유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자동차를 들어올리지 않고도 자동차를 스캔해서 외관과 내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스캔한 다음에 차량이 어떤 곳이 문제가 되는지 1분 안에 알아낸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속도죠. 이런 것은 렌트카라든가 중고차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자동차 제조기업에서도 품질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주기 때문에 토요타나 볼보가 이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율성의 가치,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가지고 있는 쇼핑 커트 이 내용인데요. 이 비브는 카트 안에 담아내고 카트 안에 센서 AI 비전을 장착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바로 인공지능으로 결제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사용자가 카트 안에 담으면 계산이 돼서 나갈 때 신용카드만 꽂으면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효율성의 가치죠. 비브에 관련된 내용이 쇼핑 카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미국의 H&R 블록에 대해서 세무 프로세스에 이야기했습니다. 7만 4천 페이지가 넘는 미국 연방 세금 코드를 인공지능이 익혀서 고객과 심지어 전문 세무사도 모르는 내용을 설명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찰력의 가치가 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통찰력의 가치가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책을 출간하는데 베스트셀러를 출간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될 것인가 아닌가를 알아낸다는 거죠. 개인화의 가치인데 맞춤하죠. 존 세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선수의 부상을 예측을 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들어온 그 선수들을 부상을 예측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설명한 적이 있죠. 최적화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자율성이죠. 그때 설거지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예전에 설거지 기계는 사람이 다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이건 인공지능 로봇이 직접 집어다가 씻고 잘못 씻어졌으면 다시 한번 집어다가 꺼내서 씻을 정도로 아주 기발하게 만들어진 로봇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로봇 셰프가 나왔다. 메뉴를 주면 직접 요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인건비도 적게 든다. 그런데 요즘 지금 극성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원격 비디오 통신, 환자 건강 모니터링 이런 내용들을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의료 서비스 용역 사례가 이런 로봇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래서 키는 로봇 같은 경우는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안전 치료를 도울 정도로 했고요. 시아순 로봇은 중국의 의료 로봇과 이 케이터링 서비스 로봇을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로봇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로봇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시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가치를 통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정확한 식병 능력, 탐색력, 빠른 처리 속도, 효율성, 자율성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가치들을 정의를 내려야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에서 지금
기술에 대한 이해로 시작되고 인간에 대한 이해로 완성된다는데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험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먼저다 하는 내용은 인간의 사용 경험적 가치를 중요시해라는 내용이 여기에 주요 요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지금 경험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적 주기를 파악하는 것 6단계를 전달해 놨는데 인간의 경험적 가치가 중요하다.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다음에 경험적 가치라는데 지금 이 장은 계속해서 중요하게 반복된 것은 기술도 중요하고 기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용했을 때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입이 닳게 이 장부터 전 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반복된 내용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미의 병기인데요.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화장실 안에서 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누를 수 있다. 보일러를 두껍게 할 수 있고 화장실 조명을 조절할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뉴스를 들을 수 있는 가상 비서 기능이 들어있는 누미 변기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경험적 가치를 뛰어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전체 내용인데요. 그러면 경험적 가치를 뛰어나기 위해서 기술에는 인지요인 세 가지가 있는데 인지된 유용성, 용이성, 유의성 등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제 여러분이 큰 범위로 본다면 뒤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된 어떤 유용성이 있는가, 용이성이 있는가, 유의성이 있는가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용성은 있는 것이냐 설명했죠. 유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정말 유용한가, 용이한가, 사용하기 편한가 하는 내용이죠. 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즐거움과 인지된 유의성, 얼마나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인지된 유의성에 대해서 즐거움과에서 설명을 했고 누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유용성, 누미병기는 유용성, 용이성, 유의성이 다 있다 하겠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거기서 즐길 수 있으니 엘리멘트 퓨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사진을 3D로 찍어가지고 전면과 양면을 찍으면 3D로 가상 바디가 만들어져서 거기에다가 자기 옷을 마음대로 입혀보고 고를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즐거움까지 준다면 유용성, 용이성, 인지성 이 세 가지를 같이 즐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술 수용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지금 이미 이런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유용성,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용이성,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유의성, 그리고 더 한다면 시간의 생산성까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누미 변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코에이 이 내용은 뭐요? 렌탈이죠. 렌탈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렌탈에 관련된 내용 부분에도 우리가 설명을 했던 바 있습니다. 요약하면 지금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용자의 경험적 가치 극대화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 이 내용을 여기서 처음까지 요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순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선순환 프로그램은 학습을 통한 제품 기능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기능으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더 많은 사용자 경험으로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만든다는 인공지능 학습 루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맞춤 셔츠 디자인 서비스에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바 있죠. 이렇게 해서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 인공지능의 지금 큰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찾아내는 것은 사용자의 경험 속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 그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학습 데이터를 가져와서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그래서 사용자 기능을 최적의 맞춤화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인공지능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한 번에 요약하자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틀을 요약하니까 아주 여러분이 쉽죠? 기술적 기능, 기능적 기능이 있는데 경험적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 여기어집니다. 여러분 14-2 리뷰 5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4-3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학기 수업이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